결정,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애니 듀크. 시작하며 26살 나는 내 앞길이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영어학부를 맡고 계셨던 뉴햄프셔의 유명한 사립학교에서 성장했던 난 영어와 심리학 두 과목 학사 학위를 받으며 컬럼비아 대학교를 졸업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석사 공부를 하며 국립과학재단의 펠로십을 취득했고 인지심리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았다. 하지만 최종 논문을 끝마치기 직전에 병을 얻었다. 휴학계를 내고 대학원을 떠난 나는 이후 결혼을 하여 몬태나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국립과학재단은 진정한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나라 반대편까지 이사하는 도전을 감행한 내게 아무런 재정적 도움을 주지 않았고 곧 돈이 절실히 필요해졌다. 때마침 당시 포커 월드 시리즈 최종전까지 진출한 바 있던 오빠 하워드가 빌링스에서 열리는 합법적인 포커 경기에 나가보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를 해왔다. 무척이나 황당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다. 나는 가족 간의 온갖 카드게임을 경쟁적으로 하며 자랐고 오빠 덕분에 석사과정 보조금만으로는 어림없었을 라스베가스 여행을 해보기도 하고 오빠가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판돈이 낮은 게임에 몇 차례 직접 껴본 적도 있었다. 나는 곧장 포커에 푹 빠져들었다. 날 매료시킨 건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불빛이 아니라 크리스털 라운지라는 이름의 한 빌딩스 바 지하에서 다른 이들과 실력을 겨루고 내 기술을 시험해보는 데서 오는 흥분이었다. 배워야 할 게 많았음에도 모든 것이 흥미롭게 느껴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를 잠시 떠나 있는 동안 포커로 돈을 좀 벌고 나중에 다시 학교로 돌아간 뒤에는 취미로 즐기겠다고 생각했었다. 일시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잠깐의 도전은 20년에 걸친 전문 포커 플레이어 경력으로 바뀌었다. 2012년 은퇴까지 포커 월드 시리즈 금팔찌 1개를 땄고 월드 시리즈 챔피언 토너먼트와 NBC 내셔널 헤이즈업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으며 포커 토너먼트를 통해 총 400만 달러가 넘는 우승 상금을 모았다. 한편 하워드 오빠는 월드 시리즈 팔찌를 2차례 손에 얻었고 포커 클래식 명당의 전당에 2번 올랐으며 월드 포커 투어 챔피언십에서 2번 우승해 640만 달러를 넘게 벌었다. 그러니 학업의 길에서 잠시 벗어났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변화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금세 깨달은 것이 있었으니 난 학계를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조금 색다른 종류의 연구소로 옮겨 사람들이 학습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보통 포커 한 게임은 시작부터 끝까지 약 2분이 걸린다. 그 한 게임이 벌어지는 동안 대략 20번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각 게임은 구체적인 결과와 함께 끝이 난다. 돈을 잃거나 돈을 따거나. 각 게임의 결과는 나의 의사결정이 어땠는지에 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난해한 피드백이다. 이기고 지는 것은 그 의사결정이 얼마나 질적으로 우수했는지 아주 두루뭉실한 신호만을 보내주기 때문이다. 운이 좋으면 이길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지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모든 피드백을 학습에 이용하기는 힘들다. 웬 반백에 덥수룩한 몬태나 농장 일꾼이 나타나 내 돈을 모조리 쓸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이 학습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하루빨리 생각해내야만 했다. 그 점에서 나는 운이 좋았다. 포커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훌륭한 상대를 몇 명 만나 그들이 운과 불확실성뿐 아니라 학습과 의사결정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세계적 수준의 포커 선수들은 내게 베팅이 진정 무엇인지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베팅이란 곧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의사결정을 베팅으로 받아들이게 되자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학습 기회를 찾는 게 가능해졌다. 의사결정을 베팅처럼 여기는 것은 곧 흔한 의사결정의 함정을 피하고 더욱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게 했으며 그 과정에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2002년 나의 친구이자 훌륭한 포커 선수인 에릭 사이드를 대신해 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요청한 강연을 맡았다. 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유가증권 거래에 적용할 수 있을 법한 포커 요령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다양한 업계에서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강연을 해오며 내가 포커에서 배운 여러 접근법을 들여다보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갈고 닦으며 다른 이들이 그것을 금융시장, 전략수립, 인사관리, 법률, 사업 등의 의사결정에 적용하도록 도왔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우리가 내리고 싶어하는 결정과 그 결정의 실행 사이에 놓인 여러 함정들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과 전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약속하는 바는 이렇다. 살아가며 어떤 일에서든 베팅하는 마음가짐으로 생각하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결과의 좋고 나쁨이 의사결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른 직접적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알아낼 수 있다. 미래를 그려내는 전략을 배우고 뒤늦게 반응하는 식으로 다급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줄이며 비슷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 유지해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시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과거와 미래의 나 자신을 동원해 감정적 의사결정의 수를 줄일 수 있다. 베팅하듯 생각하는 것만으로 언제나 이성적이고 감정이 배제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된 건 아니다. 나 역시 이후로도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실수, 감정, 실패와 패배 이런 것들은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도 의사결정을 베팅으로 받아들이는 접근 방식을 통해 객관성, 정확성, 열린 마음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움직임이 쌓이고 쌓이면 삶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러니 이 책은 포커 전략이나 도박에 관한 책이 아니다. 포커가 내게 가르쳐준 학습과 의사결정에 관한 책이다. 순간순간 치열한 포커 테이블에서 내가 배운 현실적인 해결책들은 더 나은 의사결정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꽤 좋은 전략이었다. 베팅할 때처럼 생각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요인에 딱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바로 의사결정의 질과 운이다. 둘의 차이점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베팅하듯 사고하는 것이다. 인생은 체스가 아니라 포커다. 인간 등정의 발자취에서 과학자 제이콥 브로노우스키는 폰 노이만에게 들었던 게임 이론 이야기를 간단히 실었다. 체스 애호가인 브로노우스키가 폰 노이만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게임 이론은 체스와 같은 건가요? 브로노우스키는 폰 노이만의 대답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아니죠. 체스는 게임이 아닙니다. 체스는 명확하게 정의된 계산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이 해답을 모를 수는 있어도 이론상으로는 언제나 정답,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든 올바른 절차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게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은 블러핑, 약간의 속임수, 상대방이 나의 수를 어떻게 예상할지 스스로에게 묻기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 이론에 따르면 그런 게 바로 게임입니다. 일상을 살고 사업을 하고 돈을 저축하고 쓰고 건강과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자녀를 키우고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은 폰 노이만이 이야기한 진짜 게임의 정의에 손쉽게 들어맞는다. 이 개념에는 불확실성과 리스크, 간헐적인 속임수 같은 포커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연관된다.
살면서 내리는 의사결정을 체스에서의 의사결정과 같이 취급할 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체스에는 숨겨진 정보도 없고 운도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모든 말은 두 선수가 다 볼 수 있도록 세워져 있다. 말은 체스판에서 임의대로 사라지거나 나타나지 않고 우연히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이동하지도 않는다. 당신의 비숍이 체스판에서 쫓겨날지 말지를 두고 누군가 주사위를 굴리지도 않는다. 체스에서 지는 건 당신이 둔 수나 예상한 수보다 더 나은 다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체스를 복귀하면서 정확히 어디에서 실수를 저지른 것인지 알아내는 것도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한 선수가 상대방 선수보다 실력이 더 낮다면 그가 이기거나 최소한 비기는 것, 거의 필연적이다. 낮은 순위의 그랜드 마스터가 가리 카스파로프, 바비 피셔, 마그누스 칼센 같은 세계적 선수를 이기는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높은 순위의 선수가 누구든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상대가 그것을 잘 이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략적으로 아무리 복잡하다 한들 체스는 삶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훌륭한 예시가 되어주지 못한다. 우리의 의사결정에는 대부분 숨겨진 정보가 얽혀 있고 운이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바로 이런 점이 체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어려움을 낳는다. 결과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과 운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제대로 규명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반대로 포커는 곧 불완전한 정보의 게임이다. 시간의 제약 속에서 불확실성이라는 조건 하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임이다. 가치 있는 정보는 늘 숨겨져 있다. 어떤 결과에든 운이라는 요소가 작용한다. 매 순간마다 가능한 한 최고의 의사결정을 내리고도 그 게임에서 질 수 있다. 새로이 받은 카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게임이 끝난 다음 결과물을 통해 교훈을 얻으려 애쓸 수는 있지만 자신의 의사결정의 질을 운의 영향력으로부터 분리시켜 생각하는 건 결코 쉽지 않다. 체스에서 결과는 의사결정의 품질과 더욱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포커에서는 운이 좋아 이기거나 운이 나빠지는 것 같은 상황이 훨씬 더 쉽게 일어난다. 삶이 체스와 같다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릴 때마다 무조건 사고가 나거나 최소한 신호 위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삶이 체스와 같다면 LA 다저스는 데이브 로버츠가 불펜 작전을 쓸 때마다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삶은 포커와 같다. 사장의 해고라는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서도 거센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쏜살같이 달리고서도 교차로를 무사히 통과하거나 반대로 교통규칙을 매번 준수하고도 사고가 날 수 있다. 누군가에게 단 5분 만에 포커의 게임 규칙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을 세계 챔피언 앞에 앉혀 한 게임을 하게 한다면 그 생초보가 챔피언을 이길 수도 있다. 하지만 체스에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불완전한 정보는 찰나의 의사결정뿐 아니라 과거의 의사결정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 상대의 카드가 무엇인지 끝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그 판에서 잘 해냈는지 판단하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해보라. 내가 배팅을 하고 상대가 폴드한 뒤 그 판이 끝났다면 내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그 판에 걸린 돈을 땄다는 사실뿐이다. 엉망으로 경기를 하고도 운이 좋았던 것일까? 아니면 잘한 것일까?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삶의 여러 가지 측면뿐 아니라 어떤 게임에서든 더 잘하고 싶다면 의사결정의 결과로부터 배움을 얻어야 한다. 우리 삶의 질은 모든 의사결정의 질을 더한 값에 운을 더한 것과 같다. 체스에서 운은 그 영향력이 무척 한정적이므로 결과물이 곧 의사결정의 질을 뜻하는 것이라 이해되기 쉽다. 그런 점에서 체스 선수와 합리적인 판단은 더욱 밀접하게 한데 묶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수를 저지르면 상대가 곧 그것을 알아내게 되어 있고 시합이 끝난 뒤 분석도 가능하다.
게임에 지면 상대보다 못한 나의 의사결정 능력 말고는 다른 것을 탓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체스 선수가 다 이긴 게임을 놓쳤어 라든가 완벽하게 하고 있었는데 운이 안 따랐군 같은 말을 하는 건 거의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게 바로 체스이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 삶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데이터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 온갖 불확실성으로 넘쳐난다. 포커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하고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로 이기는 바람에 그 실수를 분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반대로 모든 걸 다 제대로 해내고도 지는 바람에 그것을 내가 실수를 저지른 증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결과로 판단하기, 즉 작은 일련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의사결정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판단하기는 체스를 배울 때에는 꽤 타당한 전략이다. 하지만 포커에서는 그렇지 않다.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폰 노이만과 모르겐슈타인은 세상이 객관적인 진실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포커를 바탕으로 게임 이론을 만든 이유다. 더 나은 의사결정은 바로 이것, 즉 불확실성이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